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주제는 세계 여러 지역과 한반도의 선사 문화인데요. 이 선사 문화를 한 방에 끝내지는 못해요. 어, 좀 밝아졌나? 너무 어두워서 촬영하는데. 자, 이 선사 문화라는 게 뭐냐? 선사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사는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문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역사가 있고요. 문자가 나오기 전에 기록을 할 수 없잖아요. 문자가 없으면은. 그래서 기록한 역사 이전의 시대를 선사라고 불러요. 문자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한 청동기쯤 되어야 만들어지거든요. 청동기쯤 되어서 사람들이 가진 게 많아져서 그걸 기록할 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청동기가 되기 전에 역사,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역사를 이른바 선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주제 1 봅시다. 주제 1. 인류의 출현과 진화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는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최초의 인류는 교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무슨 뜻이게요? 이 남쪽의 원숭이, 뭐 남방의 원숭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요런 뜻인데 왜 얘네가 갑자기 나타났냐? 자, 원숭이에서 인류로 진화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여기 아프리카, 그죠?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아프리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만 정글이고 나머지 윗지방이랑 요 빗금친 지역은 사바나 초원이에요. 초원. 풀이 잘 자라는 지역. 근데 옛날에는 이 지역까지 전부 다 뭐였다? 정글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숲이 묵어진 정글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정글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뭐로 바뀌었냐면 초원으로 바뀌었어요. 자, 정글 때는 여기 나무들이 무성무성하니까 밑에 포식자가 이렇게 오면 원숭이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초원에서는 장초초원이라고 하는데 사바나 장초초원들이 딱 풀이 어느 정도 길이까지 자라냐면 여러분들의 한 허리춤까지 풀이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막 뛰어오면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죠. 얘네들이 자동적으로 계속 어떤 애들이 살아남는다? 일어설 수 있도록 일어나는 놈들만 살아났습니다. 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일어서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기존의 원숭이들이 네 발로 땅을 기다가 적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되던 환경에서 정글이 없어지고 초원이 들어서니까 이 초원 속에서 누가 오는 걸 보려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일어남으로써 얘가 얻은 게 있습니다. 얘가 직립을 함으로써. 그죠? 즉, 일어나다. 일어나면서 얘가 놀라운 걸 하나 얻게 돼요. 뭘 얻었을까요? 네 발에서 두 발로 일어나면서 손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 손이 없었어요. 손이 아니고 뭐였지? 앞발이죠, 앞발. 여러분들 멍멍이한테 손이라고 하는데 손 아니에요. 앞발이지. 그죠? 걔들이 손이 어딨어. 그죠? 맨날 손 달라고 하는데. 자, 얘들이 일어나면서 앞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손이 된 거예요. 이 손. 자, 여러분들 차량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손이 심심하고 그렇죠. 명찰도 만지작거리고, 그죠? 주머니에 손도 넣었다가 안에 있는 거 괜히 만지작거리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면서 뭐가 생긴다? 손이 자유롭게 되니까 이 손을 가만히 주체를 못하고 뭘 만들기 시작한다?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요게 우리 인류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됐어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일어난다. 그죠? 일어나서 손을 얻고 도구를 사용한다.
이게 인간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고요. 잘 생각해보면 인간은 전체 동물들 중에 굉장히 강한 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호랑이처럼 송곳니가 8cm 넘게 이렇게 자라지도 않고요. 곰이죠, 곰. 곰이 이 때리는 압력이 2톤이 넘어요, 2톤. 쉽게 말하면은 포터 트럭이 와가지고 나한테 들이박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곰이 이렇게 땅을 때리면 느껴져요. 성인 남자가 헤비급 복서들이, 복싱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스트레이트를 잘 때려봐야 1톤 정도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곰보다 펀치력이 세지도 않고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도 않고 심지어 뭐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시력이 10 내외로 이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죠? 치타처럼 110km 가까운 속도로 달릴 수도 없죠. 하지만 직립의 결과로 생긴 이 도구들 때문에 인간은 동물한테서 없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자,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점점 더 진화합니다. 그죠? 새로운 종들이 쏙 나오게 되죠. 자, 또 다른 특징이 있는 종, 바로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교해서 호모 에렉투스가 어떤 특이한 것들을 갖고 있을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일어나서 도구를 썼다. 호모 에렉투스는 뭘 썼다? 바로 불을 사용했습니다. 자, 불.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거죠. 굉장히 추운 날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덮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상할 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바로 이때부터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호모 에렉투스 때. 자, 불을 사용. 이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생 인류와는 에렉투스가 좀 다른데, 현생 인류와 가장 근접한 인류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 이 다 뜻이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는 곧선 사람이란 뜻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쪽의 원숭이, 남방의 원숭이란 뜻이고, 호모 사피엔스 무슨 뜻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저 지금 현생 인류랑 좀 비슷한 티가 나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그죠? 얘는 앞에 에릭투스랑 뭐가 달랐을까? 바로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선생님, 언어 사용이 그렇게 커요? 크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보고 있으면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체벌을 가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고 턱을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턱을 앞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그 상태에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성대가 이렇게 눌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대가 눌리고 그다음 입속의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말을 정교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어나면서 물론 일어서게 되면서 인류가 얻은 안 좋은 질병도 많아요. 예를 들어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립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질병이거든요. 그죠? 일어나면서 목 안의 공간이 좀 더 늘어나요. 그다음 입 안의 공간도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혀를 놀리기도 좀 더 편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성대를 이용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얘네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저 벽화를 남기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봅시다. 구석기 시대 도구를 좀 볼 텐데요. 구석기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뗏석기라고 불러요. 뗏석기. 자, 왜 뗏석기일까요? 자, 여기 이게 돌이라고 칩시다. 이 큰 돌을 때려가지고 작은 돌을 어떻게 했다? 떼냈다. 그죠? 때려가지고 깨진 틈을 만들어서 이 틈에서 작은 돌을 어떻게 했다? 떼냈다. 떼내서 뗏석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뗏석기만 썼을까? 아니에요. 뼈 도구도 썼는데요. 이 뼈 도구, 뭐 한자로는 옛날에 골각기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구석기부터 대표적인 도구가 어떤 게 있었느냐? 아이고. 미안해요. 자, 주먹도끼라는 걸 썼습니다. 처음에 이 주먹도끼만 썼어요. 이 주먹도끼만 쓰다가 이 주먹도끼로 뭐 찢기도 하고 작은 걸로 이렇게 날카로운 면으로 고기도 뜯어먹고 하다가 이 고기 뜯어먹을 때 보니까 주먹도끼가 너무 투박하고 큰 거예요. 고기 뜯는데 이만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작은 도구들을 용도에 맞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찢게, 긁게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거 말고 나중에는 뼈로 된 뼈 도구들도 나옵니다. 자, 경제 봅시다. 자, 얘네들은 아직까지 뭐 농사를 짓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못 지으면 뭐로 허기를 채우느냐? 자, 일단 채집하죠, 채집. 그죠? 식물을 갖다가 얻어 먹거나, 안 그러면 버섯 잘 못 먹고 뭐 골로 가기도 하지만 버섯 같은 거 먹거나, 안 그러면 조개 같은 거 먹거나, 그죠? 채집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사냥하거나, 그죠? 수렵. 자, 동물 사냥하는 거 쉬웠을까? 아니에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이 시기 사람들이 많이 먹던 게 메머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 메머드가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 빙하 시대 때 맘모스, 메머드 이런 게 살았대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우리 교실 벽면 그 출입구 쪽에 교실 벽면 있잖아요. 긴 쪽 벽면. 그거 반만 해요. 작은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체로 무리지어가지고 사냥해서 걔들이 잡히면 다행이지만 안 잡히면 죽는 아주 목숨을 이렇게 거는 찐승부를 해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 특징이 있어요. 이 채집하는 나무들도 그렇고 메모드들도 그렇고 나무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지만 열매 특징이 빨리 어떻게 해요? 썩어요. 빨리 안 먹으면 어떻게 해? 처치 불가능이지. 오래 저장이 안 돼. 그리고 매머드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매머드나 멧돼지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멧돼지한테 내가 주먹도끼로 빡 때려서 한 방에 보내려고 했는데 한 방에 안 갔어. 안 가면 걔네들이 난 틀린 것 같아. 자, 여기 백가죽을 열어줄 테니까 이게 내 삼겹살이야 먹어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죽자고 비명 지르면서 덤비거나 뛰어다닐까요? 아마 덤비거나 뛰어다닐 거예요. 이 시기의 특징은 먹을 게 계속 어떻게 해요? 이동해요. 그죠? 이동을 하니까 먹을 거를 먹기 위해서 얘네들도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 생활을 할 거니까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집에 뭐 10년, 20년 살 거면 좋은 집 지어서 인테리어 이쁘게 하고 가구도 만들어야지. 근데 어쨌든 저기 있는 사과나무의 사과가 다 없어질 때까지만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래 머물러도 일주일 정도 머무르면 딴 데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집을 막 지어요. 막집이라는 걸 지어요. 진짜예요. 막집. 막 지은 집. 대충 지어가지고 움직인다. 혹은 동굴이죠. 동굴. 그죠? 동굴이나 바위 그늘. 바위 그늘은 뭐예요? 왜 절벽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절벽 비가 이렇게 내리면 절벽 여기 밑은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면 이쪽 절벽 밑은 비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절벽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바위 그늘이라고 불렀어요. 요런 데 살았어. 요런 데 비만 좀 피하고. 그죠? 동굴이 생활하기 참 좋을 것 같지만 동굴이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동굴이 잘 없어. 잘 없어요. 돌아다니면.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에 쾌적하면 동물들이 느끼기에도 쾌적해요. 실제로
구석기 유적지에 곰 턱뼈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아, 잘못하면 곰이랑 그렇죠. 목숨을 건 맞다이를 떠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다음 사회 봅시다. 사회. 이 시기에는 아직 계급이 형성되지 않아요. 평등해요.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있어요. 지배자가 아니고. 지도자, 의견을 내놓는 사람, 리더. 근데 신분은 똑같아요. 왜 이런 게 생길까? 생각해봐. 매머드 같은 거, 저 교실 벽면만한 거, 저런 짐승 잡으려면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냥 계획을 지도할 사람은 있어야 돼. 있는데 자기가 힘 좀 썼다고 해서 그 고기 다 가져가서 부족 안에서 분란이 생기면 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 사냥할 때 사냥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다 굶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갖고 있는 게 너무 없고 사냥할 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파워를 부릴 만한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하고 공평한 세상이죠. 그죠? 평등한 지도자가 있다. 지금 평등한 세상이고 지도자가 있다. 자, 예술. 얘들은 예술 활동을 했는데 사람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걸 예술 활동으로 해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간절히 뭘 바랬을까? 고기 좀 배부르게 먹는 거.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얘들이 동굴벽화를 그렸네. 동굴벽화. 알타미라랑 라스쿠어에 있는 그죠? 벽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벽화 만들었다니까 에이 뭘 뭐 이쁘게 그렸겠어 하는데 그려놓은 거 보면 인간이 여러분들이 잘 그렸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걸요. 예중 학생들이 아닌 이상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린 벽화라니까 멧돼지 같은데 앞에 좀 큰 예 그죠? 멧돼지 뭐 말 되게 멋있게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죠? 이 까만색은 숯 같은 걸로 이렇게 그렸대요. 나무를 태워서 여기 소 보여요, 소. 오, 그죠?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자기한테 잡힌 짐승들의 소고기가 된 이 소야, 나를 해치지 말아다오. 이런 것과 함께 다음번에도 너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혹은 후대에게 사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용도였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예술품이 더 있어요. 발렌드로프의 비너스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시기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어요. 영유아 사망률이 왜 높았느냐? 사람의 아기를 보면 느낄 수 있는 점인데 머리가 되게 커요. 머리가 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잘 놓으려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그건 생각했대요. 엉덩이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큰 엉덩이를 가지고 아이를 많이 먹일 수 있는 젖이 나오는 그런 여인을 굉장히 선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에요. 이게 비너스상이에요. 비너스라 그러면 미의 여신이잖아. 우리가 아는 미의 여신상이랑 좀 다르지요. 그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비너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풍만한 여인상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섹슈얼한 부분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섹슈얼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애를 놓다가 죽으니까 애도 살리고 산모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애 잘 키워보자에 관심이 맞춰진 그런 기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죠? 애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애를 잘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산모들이 많이 애 놓다가 죽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한반도와 주변의 구석기를 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은 언제부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냐? 한 70만 년 전부터 살았어요. 중국에는 베이징인이라고 이 인근에 구석기 인류가 살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유적지가 몇 가지 유명한 곳이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는 꼭 알아야 돼요. 연천 정곡리라는 곳이에요.
자, 우리 주목도끼 있죠. 이 주목도끼가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출토가 안 되거든. 일본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가 먼저 발견이 되면 결국 인류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라는 식의 생각이 유추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구석기 유적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미군 병사가 연천 조국리에 이제 주한미군으로 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 주한미군 병사가 전공이 고고학이었는데 열심히 땅을 구르다 보니까 특이한 석기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주먹도끼 아니냐 해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 사람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발견된 게 이거예요. 주먹도끼. 그죠? 이게 또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동아시아 쪽에 구석기인들은 미개하고 멍청해서 도끼를 만들 때 양쪽 날 다 안 만들고 한쪽만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도끼를 만든다라고 놀렸던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양쪽으로 다 날이 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니네가 주장하는 게 헛소리거든 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주먹도끼예요. 이거 말고도 좀 볼 수 있는 데가 특이한 곳이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아이 시체가 하나 발견됐어요. 흥수아이라고 부르는데 발견자 이름을 따서 여기에 보면은 흥수아이라는 이 시체가 왜 특이하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 때나 막 던졌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여기 흥수아이를 보면 꽃가루가 발견되었어. 아주 어린 아이인데 왜 꽃가루가 발견되었을까? 애가 어떤 이유로든 죽었는데 부모가 이걸 슬퍼하면서 아마 파묻을 때 뭘 같이 넣었다? 꽃을 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추모를 할 줄 알았다. 사후세계를 믿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구석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석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분량 조절 실패네. 구석기랑 신석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들어가세요.